서울 근교 고급 주택가 김가 저택.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넌 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냐? 이걸 이따구로 한 거야? 손바닥이 뺨을 강타했습니다. 쨍. 아, 무릎 꿇어. 제대로 사과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이게 어느 집안 며느리 뺨에 손을 올린 손이야? 아이고, 별세짜리 여장군께서 친히 오셨네? 정인아, 일어나. 장군의 딸이 왜 무릎을 꿇고 있어? 김가, 이 집안 조용히 끝내주마. 그날 쓰리스타 장군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한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 근교 고급 주택가 김가 저택. 새벽 5시. 윤정이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라크 전장에서 적군과 맞서던 그 손으로 지금은 시어머니의 구두를 닦고 있었죠. 정인아, 이게 뭐야? 시어머니 노춘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인이 고개를 들어보니 노춘자가 손에 흰 장갑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군대 내무반 검사하듯 집안 곳곳을 점검하고 있었죠. 선반 위에 먼지가 이게 뭐야? 너 정말 청소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노춘자는 장갑을 벗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희는 다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는 무슨 다시야? 너 같은 게 우리 집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군인 출신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줄 알았는데 그냥 무능한 여자네. 그 순간 시누이 김아라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아라는 무릎 꿇고 있는 정인을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어머, 언니 또 혼나셨어요? 군인 출신이라더니 왜 이렇게 맥없어요? 아라는 정인의 머리 위로 휴대폰을 들이밀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우리 집 며느리 교육법 이런 제목으로 말이야. 팔로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정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수없이 반복된 일상이었거든요. 아라야, 사진은 좀 그렇지 않니? 그때 남편 도연이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죠. 왜요? 우리 집 며느리 교육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군인 출신이라면서 이것도 못 견디면 뭐해요? 노춘자가 정인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봐라, 이 눈을. 완전히 죽은 물고기 눈이야. 이런 게 우리 집 며느리라니 정말 창피해 죽겠어. 정인은 그 모욕적인 손길을 피하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온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죠. 정인아, 그냥 참아. 엄마가 원래 그래. 도연은 시큰둥하게 말하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인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꿔온 결혼 생활이었나? 이게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가정이었나? 아, 그리고 정인아. 노춘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아라 생일 파티 할 거야. 손님들 많이 올 텐데 내가 서빙 좀 해라. 어차피 지금 하는 일이 그거 아니야? 아라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언니가 군인 출신이라고 자랑하시던데 이제 진짜 하녀가 됐네요. 정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숨겨야 했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박혜련이 후배 장교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비역 3스타인 박혜련은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장군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평소 같지 않으시네요. 후배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혜련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인이 말입니다. 제가 키운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했어요. 박혜련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제 정인과 통화했을 때 들린 그 힘없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장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제 딸이 지금은 마치 영혼이 빠진 것 같아요. 혹시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박혜련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그의 직감이 뭔가 심상치 않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 딸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어요. 그날 저녁 김가 저택에서는 아라의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한때 국가를 위해 총을 든 그 손으로 지금은 접시를 나르고 있었죠. 어머, 저분이 군인 출신 며느리세요? 한 손님이 수군거렸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길들여져서 완벽한 하녀가 됐어요. 노춘자가 큰 소리로 말하며 손님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욕적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접시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은 거 맞지? 이게 정상인 거 맞지? 정희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규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김가 저택 거실은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시누이 김아라의 39번째 생일 파티를 위해 노춘자가 직접 준비한 자리였죠. 30명 남짓한 손님들이 모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인에게는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검은색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거든요. 마치 고용된 웨이터처럼 말입니다. 정인아, 와인 좀 더 가져와. 아라가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정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정말 군인 출신이에요? 완전 순한 양 같은데요? 맞아요. 이라크까지 갔다 왔다던데 지금 보니까 그냥 평범한 아줌마네요. 정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것을 느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인을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노춘자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말이에요. 군인 출신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기대를 좀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실망이에요.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희는 와인을 따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 그런데 왜 실망이세요? 한 손님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춘자는 마치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자가 군인질을 해봤자 뭐해요? 결국 남자 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건 똑같잖아요. 우리 집 체면의 군인 출신 며느리라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정희는 와인잔을 내려놓다가 손이 미끄러져 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간신히 잡았지만 그 모습을 본 아라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언니 정말 못 봐주겠어요. 군인 출신이라면서 손도 이렇게 떨어요? 아라는 일어나서 정인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정인은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어차피 지금은 하녀잖아요, 언니. 아라의 말에 손님들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총에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죠. 하녀. 하녀라고 했나요? 정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웃음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인아, 거기 서서 뭐해? 빨리 뒷정리나 해라. 노춘자가 손짓하며 명령했습니다. 정인은 기계처럼 움직이며 흩어진 접시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 저기 뉴스 보세요. 여군 출신 사업가가 대박 났다네요. 모든 시선이 텔레비전으로 향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군인 출신 여성 기업가의 성공 스토리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네요. 군인 출신 여성들이 요즘 대단한 것 같아요. 한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그러자 노춘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건 특별한 경우죠. 우리 며느리 같은 애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해요. 괜히 꿈꾸다가 현실을 못 보는 거죠.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완전히 죽어 있었죠. 한편 강남의 한 카페에서는 박혜련이 후배 장교들과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안에서 우연히 라디오를 통해 들은 뉴스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김가 저택에서 열린 생일 파티에서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인 출신 며느리를 하녀라고 부르며 모욕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서 박혜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가 저택이라니? 그건 정인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기사님, 잠깐 멈춰주세요. 박혜련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발견했을 때 박혜련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하녀잖아요. 언니라고 말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정인의 표정도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박혜련이 전장에서 본 부상병들과 똑같았습니다. 저 눈. 전장에서 부상병이 보이던 눈이야. 박혜련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지금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제 딸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야? 박혜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박혜련을 바라봤지만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김가라고 했나? 박혜련은 즉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서 김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이 시각에 죄송합니다. 김가 저택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첫 번째 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박혜련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정희는 홀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후 혼자 남겨진 정희는 끝없는 뒷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하녀. 나는 정말 하녀가 된 건가? 정희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숨겨야 했습니다. 만약 시댁 식구들이 보면 또 다른 모욕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정인아, 빨리 안 끝내고 뭐해? 노춘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인은 서둘러 눈물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났어요. 하지만 박혜련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쓰리스타 장군의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라의 생일 파티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혜련은 그 영상을 수십 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딸의 죽은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정인이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박혜련은 정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인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목소리도 힘없고 어색했죠.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너무 명확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그냥 파티 도와준 것뿐이야. 정인아, 엄마가 바보로 보이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보여. 박혜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인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통화가 끝난 후 박혜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후배 장교에게 전화를 걸어 김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김가는 지역에서 유명한 갑질 가문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했고 이미 2명의 며느리가 이혼을 선택했다는 정보까지 입수했습니다. 이런 집안에 내 딸을 보낸 거야? 박혜련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박혜련은 김가 저택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인이 빨래를 널러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예전에 당당했던 딸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박혜련은 망원경으로 정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인이 빨래를 다시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죠. 몇 분 후 집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혜련은 차에서 내려 담장 너머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 김치국물 묻었다고? 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노춘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혜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정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뒤이어 들렸습니다. 박혜련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실수? 실수라고? 너 도대체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고함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박혜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쨍! 손바닥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혜련은 그 소리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들어본 소리 중 가장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내 딸을 때렸어? 박혜련은 즉시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잠겨 있었지만 박혜련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전사 출신답게 잠금 장치를 순식간에 해제했죠. 무릎 꿇어. 노춘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혜련은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순간 박혜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쾅! 박혜련이 거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고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노춘자는 정인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서 있었죠. 이게 어느 집안 며느리 뺨에 손을 올린 손이야? 박혜련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마치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노춘자는 갑자기 나타난 박혜련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 팔짱을 꼈습니다. 아이고, 별 셋짜리 여장군께서 며느리 문제로 친히 오셨네요. 그런데 어떻게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셨어요? 박혜련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인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딸의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에서는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분노는 처음이야. 박혜련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전장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분노였습니다. 정인아,
박혜련이 조용히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안도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일어나. 박혜련의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사랑도 담겨 있었죠. 장군의 딸이 왜 무릎을 꿇고 있어?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정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혜련은 정인에게 다가가서 딸의 부은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누가 감히 내 딸에게 이런 짓을? 박혜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정인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박혜련은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잘못한 건 너가 아니야. 잘못한 건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야. 박혜련은 정인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노춘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인이는 우리 집 며느리라고요. 박혜련이 천천히 돌아서서 노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적군을 바라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김가. 박혜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안 조용히 끝내드릴게요. 노춘자는 그 말을 듣고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박혜련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지만 박혜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인의 손을 잡고 김가 저택을 나섰습니다. 쓰리스타 장군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박혜련의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인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뺨에 얼얼한 감각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정인아. 박혜련이 조용히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을 뿐이었죠. 엄마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박혜련은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인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공간이었거든요. 30분 후 강남의 박혜련 집. 정인은 소파에 앉아 엄마가 끓여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조금씩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박혜련이 정인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정인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엄마, 나 정말 괜찮아. 괜찮다고? 뺨이 이렇게 부어있는데 괜찮다고? 박혜련이 정인의 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인아, 엄마는 30년간 군인으로 살았어. 거짓말하는 부하들을 수없이 봤지.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다 보여. 박혜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정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사실은 정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했던 모든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나를 하녀라고 부르셔. 그리고 신우이는 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 우리 집 며느리 교육법이라고 하면서. 정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혜련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또 뭐가 있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해야 해. 그리고 만약 실수하면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하고. 정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혜련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속 말해. 시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나를 바보라고 하셔. 그리고 군인 출신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완전히 실망이라고.
우리 집 체면의 망신이라고. 정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혜련은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연이는 뭐라고 하더냐? 남편은 그냥 참으라고 해. 엄마가 원래 그렇다고. 박혜련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사위까지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정인아, 너 왜 진작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나도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너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박혜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인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를 못 낳고 집안일도 서툴고 시어머니 말씀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정인아. 박혜련이 정인의 어깨를 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너는 이라크 전장에서 동료들을 구한 영웅이야. 그런 내가 왜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책하고 있어? 정인은 엄마의 말을 듣고 더 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거든요.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알아. 엄마가 다 알아. 박혜련은 정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김가, 너희들이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한편 김가 저택에서는 노춘자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알아야? 큰일 났어. 정인이 엄마가 나타나서 정인이를 데리고 갔어. 뭐라고요?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아라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뭔가 협박하는 것 같더라. 우리 집안을 조용히 끝내겠다고 하던데.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퇴역 군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허세일 거예요. 아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춘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냥 겁주려고 한 소리겠지. 그런데 정인이는 언제 돌아오려나? 글쎄,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야. 어차피 갈 데가 어디 있겠어? 노춘자는 여전히 상황을 가볍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혜련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이 잠든 사이 박혜련은 서재에서 컴퓨터를 켜고 김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현, 건설회사 대표. 박혜련은 김도현의 회사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 매출에 비해 세금이 너무 적어. 박혜련은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인맥을 쌓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국세청에서 일하는 후배도 있었죠. 여보세요, 김 과장님? 저 박혜련입니다. 박혜련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장군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부탁이 하나 있어요. 김가 건설에 대해 조사해 볼 수 있을까요? 김가 건설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혜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제 딸이 그 집안 며느리인데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김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군님, 정식으로 조사 의뢰를 하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수가 성공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서류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혜련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박혜련의 눈에는 전쟁터처럼 보였습니다. 김가, 너희들이 전쟁을 원했구나. 좋아, 전쟁을 해보자. 박혜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쓰리스타 장군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박혜련이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엄마 집에서 조용히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부은 뺨도 많이 가라앉았고 죽어있던 눈빛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정인아, 아침 먹어. 박혜련이 정인 앞에 따뜻한 미역국을 놓았습니다. 정인은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박혜련은 정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혜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장군님, 김 과장입니다. 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가 건설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 뵐 수 있으신가요? 박혜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한편 김가 저택에서는 노춘자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인이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었거든요. 도연아, 정인이한테 전화 안 해봤어? 해봤는데 받지 않아요. 장모님한테도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래요. 도연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시누이 아라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죠. 엄마, 큰일 났어요. 우리 회사 SNS에 이상한 댓글들이 막 달리고 있어요. 아라가 휴대폰을 노춘자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김가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띠리리리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네, 압수수색이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사관들이 영장을 보여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이게 뭔 일이에요? 노춘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이미 집 안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가 건설 관련 탈세 혐의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탈세? 우리가 언제 탈세를 했다는 거예요? 도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노춘자는 갑자기 박혜련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가, 이 집안을 조용히 끝내드릴게요. 설마 박혜련이 한 짓이야? 노춘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같은 시간 박혜련은 국세청 김 과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장군님, 정말 놀라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김 과장이 두꺼운 파일을 박혜련 앞에 놓았습니다. 김가 건설은 지난 5년간 약 50억 원의 탈세를 했습니다. 허위 계약서 작성, 비자금 조성, 부당한 접대비 처리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렸네요. 그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들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도 수두룩합니다. 일부 하청업체는 부도까지 났어요. 박혜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언론에는 언제 공개되나요? 오늘 저녁 뉴스에 나갈 예정입니다. 박혜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성공한 것입니다. 오후 6시 김가 저택에서는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김가 건설 50억 원 탈세 혐의로 국세청 조사, 부실 시공 의혹까지 제기되어 뉴스 화면에는 김가 저택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야? 노춘자가 리모컨을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직원들, 거래처, 언론사에서 온 전화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회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어요. 사장님, 거래처에서 계약 취소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거 장모님이 한 거야?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노춘자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퇴역 군인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박혜련의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한편 정희는 엄마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가 건설에 대한 보도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박혜련이 집에 돌아오자 정인이 물었습니다. 박혜련은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거야. 설마 엄마가 한 거야? 정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혜련은 정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인아, 엄마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그리고 내 딸을 괴롭힌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 정인은 엄마의 말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거든요. 엄마, 이래도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한 건 정당한 일이야. 범법자들이 처벌받는 것뿐이야. 박혜련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거든요. 그날 밤 김가 저택에서는 아무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회사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거 정말 박혜련이 한 거 맞아? 노춘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쓰리스타 장군의 첫 번째 공격이 성공한 것입니다. 김가 건설 탈세 보도가 나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김가 저택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 전화벨이 하루 종일 울려댔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하죠? 아라가 울먹이며 노춘자에게 말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악성 댓글이 폭주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모르겠어.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노춘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도연은 회사에서 연락이 와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시공 중이던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회수한다는 통보가 왔어요. 직원들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도연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거 다 장모님 때문이야. 도연이 주먹을 벽에 내리쳤습니다. 노춘자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인이를 잘 다뤘어야지. 괜히 군인 출신이라고 건드렸다가 이 꼴이 난 거 아니야.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정인이를 군인질한다고 비웃으시면서 하녀 취급하신 건 누구예요? 아라가 엄마에게 대들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박혜련의 집에서는 정인이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가의 몰락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거든요. 정인아, 어떤 기분이야? 박혜련이 정인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인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이상해. 시원하면서도 무서워. 무서운 게 뭐야? 내가 이렇게 복수심을 느끼는 게 맞나 싶어서. 박혜련은 정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인아,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정의야. 내가 당한 일은 누구도 당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 정인은 엄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뭔가 하고 싶어. 뭘 하고 싶은데? 나도 싸우고 싶어. 더 이상 당하고만 있기 싫어. 박혜련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딸에게서 예전의 모습이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럼 법적 조치를 취해보는 게 어때? 법적 조치요? 정신적 폭력, 상습 모욕, 명예훼손, 그리고 가정폭력. 너는 충분히 고소할 수 있어. 정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죽어있던 눈빛이 아니라 전장에서 보였던 그 날카로운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지. 넌 국가를 위해 총을 든 군인이었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박혜련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혜련의 후배 중 하나가 유능한 변호사였거든요. 정인 씨, 정말 용감한 결정을 내리셨네요. 변호사가 정인을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한가요? 네, 신우이가 찍은 영상들이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목격자들도 많고요.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고소장을 작성해 보죠. 고소장을 작성하는 동안 정희는 그동안 당했던 모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했던 날, 하녀라고 불렸던 순간, 뺨을 맞았던 그 충격. 이제 끝이야. 정인이 고소장에 서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박혜련은 그런 딸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내 딸 맞네. 고소장 접수를 마치고 나온 정인과 박혜련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가에 고소장이 전달되겠지. 그럼 아마 도연이가 연락 올 거야. 박혜련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인아, 제발 만나자. 이야기하자. 도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은 단호했습니다. 도연 씨, 이제 법정에서 이야기해요. 정인아, 그동안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다시 돌아와. 앞으로는 내가 엄마를 말릴게.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정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장에서 적과 대치할 때의 그 차분함이 돌아온 것입니다. 정인아, 그리고 도연 씨, 저는 이제 윤정인이 아니라 예비역 중위 윤정인입니다. 정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혜련은 그런 딸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이제야 내가 아는 정인이 돌아왔네. 그날 저녁 김가 저택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인의 고소장을 받은 도연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뭐 어떻게 해? 우리가 잘못한 거 있어? 노춘자가 여전히 강짓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라는 달랐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우리가 정인 언니한테 너무 심했어요. 뭐, 너까지 그런 소리를 해? 사실이잖아요. 언니를 하녀라고 부르고, 때리고, 무릎 꿇게 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아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노춘자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정인은 박혜련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정인아, 앞으로 뭘 하고 싶어? 글쎄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나 같은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정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엄마, 이번엔 내가 명중시킬 차례예요. 정인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예비역 중위 윤정인이 완전히 부활한 것입니다. 정인의 고소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가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파산 위기에 처했고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노춘자가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겠어. 노춘자가 가족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도연과 아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방송에 나가서 우리 입장을 말하겠어. 박혜련 그 여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노춘자의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마지막 발악을 시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아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춘자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위험할 게 뭐 있어? 나는 떳떳해. 우리 집 며느리 교육한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틀 후, 노춘자는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제목은 시댁 갈등, 누구의 잘못인가? 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된 김가 사건의 당사자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진행자가 노춘자를 소개했습니다. 노춘자는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최근 며느리분과 갈등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런데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킨 것뿐이에요. 노춘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분 어머니가 퇴역 장군이라고 하던데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군복 입고 돌아다니며 겁주는 여자가 뭘 안다고요? 노춘자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저희 며느리도 군인 출신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군인 출신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줄 알았는데 집안일도 서툴고 애도 못 낳고. 노춘자는 계속해서 정인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박혜련에 대해서도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문제예요. 특히 군인 출신이라고 하면서 권위적으로 구는 사람들 말이에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에는 노춘자를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며느리한테 저렇게 하고도 떳떳하다고? 완전히 정신이 나갔네. 한편 박혜련은 집에서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인도 옆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 저 여자가 저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어. 박혜련은 차분했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엄마, 뭘 준비하신 거예요? 잠깐만 봐. 곧 알게 될 거야. 방송이 끝나자마자 박혜련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대령, 준비됐죠? 네, 장군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비역 김대령, 이중령, 박소령 등 3명의 장교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윤정인 중위와 함께 2017년 이라크 파병에 참여했습니다. 김대령이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윤정인 중위는 2017년 10월 15일 이라크 교전 중 우리 부대를 구한 생명의 은인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날 우리는 적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중상을 입은 동료들이 있었지만 적군의 포위망 때문에 후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중령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윤정인 중위는 혼자서 적진에 침투해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박소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윤정인 중위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런 분이 가정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윤정인의 진짜 모습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라크 파병 영웅 윤정인, 시댁에서 당한 참상 공개, 국가유공자를 하녀 취급한 시어머니, 진정한 영웅을 모욕한 김가 저택의 실상, 모든 언론이 일제히 윤정인을 영웅으로, 김가를 악역으로 보도했습니다. 김가 저택에서는 노춘자가 뉴스를 보며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정인 언니가 영웅이었어요.
우리가 영웅을 괴롭힌 거예요. 아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김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노춘자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국민청원 마이너스 노춘자 방송 출연 금지 요청. 청원 참여자는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에는 노춘자를 비판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국가유공자한테 저런 짓을 하다니. 저런 인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지? 방송에서 저런 사람 나오게 하면 안 돼. 김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이웃들도 외면했고 친척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아라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춘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혜련은 정인과 함께 그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인아.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정인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진짜 영웅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됐어. 박혜련이 정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쓰리스타 장군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김가의 몰락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노춘자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자신들의 무덤을 더 깊게 판 것이었습니다. 김가의 몰락 소식이 전해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고 서울의 거리에는 새로운 생명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보다 더 놀라운 것은 윤정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는 군인 유족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재단 창립 기념 강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300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단상에는 정인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재단 대표 윤정인입니다. 정인의 목소리는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힘이 있었죠. 청중들은 정인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 총을 들었던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존감도 꿈도 심지어 제 자신도 잃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정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거든요. 가정폭력은 단순히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맨 뒤쪽에서 박혜련이 조용히 강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정인이 잠시 뒤를 돌아보며 박혜련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박혜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30년간 군인으로 복무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군의 딸이 왜 무릎을 꿇고 있냐고. 청중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정인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법적 투쟁을 시작했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인은 잠시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는 아무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약속입니다. 강연장이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정인은 그 박수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누구도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존엄한 존재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정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 군인 유족들, 그리고 정인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용기를 주셨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정인은 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습니다. 과거의 절망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편 김가는 완전히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도연은 회사가 파산하면서 개인 파산 신청을 했고 노춘자는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라도 쇼핑몰을 접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정인 언니, 정말 미안해요. 아라는 정인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인은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이미 완성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중요했거든요. 강연이 끝나고 박혜련이 정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인아,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박혜련은 정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6개월 전 무릎을 꿇고 있던 그 딸이 이제는 수백 명 앞에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약속드릴게요.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어요. 좋아. 그리고 앞으로 힘들 때는 엄마가 옆에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지. 이제 시작이야. 박혜련이 정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컨벤션 센터를 나선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운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인아, 앞으로 뭘 하고 싶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저처럼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도 함께 해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는 팀이야. 박혜령과 정인은 서로 웃으며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미래도 그 별들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희망재단 현판이 걸린 사무실에서 정인은 새로운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박혜련도 고문 역할을 맡아 함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정인이 상담자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혜련은 뿌듯해했습니다. 내 딸 정말 멋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정인은 이제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박혜련은 딸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이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말입니다. 정인아, 엄마가 항상 내 뒤에 있을게. 네, 엄마. 이제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겠어요. 두 사람의 약속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